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말을 합니다. 때로는 그 말이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상처가 되기도 하지요. 심리학자 칼 융은 말보다 침묵의 힘을 강조했습니다. 왜냐하면 진짜 성장과 치유는 많은 경우 말을 멈추는 순간 시작되기 때문입니다. 오늘은 칼 융이 우리에게 침묵을 권한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. 이것은 단순히 조용히 있으라는 뜻이 아니라 삶에서 더 깊은 통찰과 평화를 얻기 위한 내적 태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. 우리는 흔히 대화 속에서 답을 찾으려 합니다.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조언을 듣고 해결책을 구하는 게 익숙하지요. 하지만 칼 융은 말합니다. 때로는 침묵 속에서 더 큰 진실이 드러난다라고. 이제 그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. 첫 번째로 상황보다 감정을 먼저 들여다보기 위해서입니다. 사람은 말을 하다 보면 자꾸 상황 설명에 치중하게 됩니다. 그 사람이 이렇게 했어. 내가 억울했어. 이런 일이 있었다.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그 사건 속에서 내가 어떤 감정을 느꼈는가입니다. 침묵은 그 감정을 들여다볼 여백을 줍니다. 말로만 쏟아내면 감정은 금방 휘발되지만 말을 멈추고 조용히 가만히 있으면 억눌린 슬픔이나 화 혹은 두려움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냅니다. 칼 융은 인간의 무의식이 바로 이런 침묵 속에서 올라온다고 보았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침묵을 통해 왜 내가 이렇게 반응했을까?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쉽게 상처받는 자신을 발견할 때 침묵은 그 말 때문이 아니라 나 안에 남아있던 열등감 때문이구나라는 더 깊은 깨달음을 주기도 합니다. 결국 침묵은 상황을 설명하는 언어의 장막을 걷어내고 감정을 직면하게 만드는 힘입니다. 감정을 직면하는 첫 번째 이유에 이어 침묵은 또 다른 중요한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. 말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상대가 아닌 나 자신과의 대화에 집중하게 되지요. 그 순간 발견되는 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내 안에 숨어있던 패턴입니다. 두 번째로 반복되는 상처의 원인을 알기 위해서입니다. 사람은 같은 상황을 여러 번 겪습니다. 비슷한 관계에서 비슷한 갈등 속에서 왜 나만 이런 일이 반복될까? 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기도 하지요. 칼 융은 이 현상을 무의식의 그림자라고 설명했습니다.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외면한 내 안의 약점이 상대라는 거울을 통해 반복해서 드러난다는 겁니다. 침묵은 이 패턴을 관찰할 수 있는 창이 됩니다. 말로 싸우거나 해명하려 들면 우리는 늘 같은 자리에 머무릅니다. 하지만 잠시 멈추고 침묵 속에서 스스로를 바라볼 때, 아, 내가 늘 이 부분에서 불안을 느끼고 있었구나, 라는 깨달음이 찾아옵니다. 예를 들어, 사람들의 무심한 태도에 늘 화가 나는 사람이 있다면, 침묵은 내가 원하는 관심을 받지 못했던 어린 시절 기억 때문이구나, 라는 깊은 원인을 비추어 줍니다. 그 깨달음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상처의 뿌리를 이해하는 첫걸음이 됩니다.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치유가 시작되는 것이지요. 우리가 감정의 뿌리를 발견했다면 이제는 한 발짝 더 나아가야 합니다. 침묵이 단순히 상처를 비추는 거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새로운 언어로 바꾸는 과정이 필요하지요. 바로 여기서 침묵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. 세 번째로 감정을 언어로 정리하기 위해서입니다. 많은 사람들이 갈등의 순간 서둘러 말로 표현하다가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남기곤 합니다. 괜히 그 말을 했어. 조금만 참을걸. 이런 후회는 대부분 감정이 정리되지 않은 채 쏟아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지요. 칼 융은 말하지 않은 것은 무의식 속에서 힘을 키운다고 했습니다. 하지만 중요한 건 말하지 않고 눌러두는 것이 아니라
잠시 침묵 속에 두고 정리한 뒤 언어로 바꾸는 것입니다. 침묵은 감정이 혼란해서 차분함으로 가라앉을 시간을 줍니다. 그 사이에 우리는 내가 지금 느낀 건 분노였을까? 아니면 상실감이었을까? 내가 정말 원했던 건 사과일까? 아니면 이해일까? 하고 스스로에게 묻게 되지요. 그렇게 차분히 정리된 감정은 상대를 탓하는 말이 아니라 내 마음을 설명하는 언어로 바뀝니다. 너 때문에 힘들다가 아니라 나는 이 상황에서 무력감을 느꼈다라는 식으로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. 이 언어의 전환은 단순한 대화 기술이 아니라 관계의 흐름을 바꾸는 치유의 시작입니다.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갈등은 서로를 찌르는 무기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는 다리가 되어줍니다. 감정을 언어로 정리했다면 이제는 그 언어가 어디로 향해야 할지 고민해야 합니다. 침묵은 단순히 내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이 아니라 관계 전체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넓혀주기도 하지요. 그래서 침묵은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. 네 번째로 관계의 균형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. 대화가 갈등으로 치닫는 순간 우리는 흔히 내가 옳다는 증명을 앞세웁니다. 그러다 보면 말은 대화가 아니라 싸움이 되고 상대의 마음은 점점 멀어지게 되지요. 칼 융은 무의식이 관계 속에서 투영된다고 말했습니다. 내 안의 불안이 상대의 말에 과도하게 반응하게 만들고 내 안의 열등감이 불필요한 공격으로 이어지기도 하지요. 이때 침묵은 관계의 균형추 역할을 합니다. 잠시 멈추어 말하지 않음으로써 나는 상대의 말에 덜 휘둘리고 내 감정에도 덜 휘말리게 됩니다. 그 사이에 정말 이 말을 지금 해야 할까? 이 관계에서 내가 지키고 싶은 건 무엇일까? 하고 되묻게 되지요. 균형을 잃은 말은 관계를 무너뜨리지만 균형을 지킨 침묵은 관계를 살려냅니다. 때로는 침묵이야말로 나는 너와의 관계를 지키고 싶다는 가장 큰 메시지가 되기도 합니다. 마지막으로 침묵이 지닌 가장 본질적인 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그것은 단순히 감정을 다스리거나 관계를 지키는 차원을 넘어 내 삶 전체의 방향을 바꾸는 힘이기도 합니다. 다섯 번째로 스스로를 성장시키기 위해서입니다. 우리는 흔히 성장은 경험에서 온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경험만으로는 성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. 경험을 곱씹고 해석하고 나만의 의미로 바꿀 때 비로소 성장이 되는 것이지요. 칼 융은 인간의 무의식에 수많은 그림자가 숨어 있다고 말했습니다. 이 그림자와 마주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. 하지만 침묵의 시간은 그 그림자를 정면으로 바라볼 용기를 줍니다. 말을 멈추고 나를 들여다볼 때 나는 내 안의 두려움과 욕망, 그리고 상처까지도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. 이 과정에서 우리는 조금 더 성숙한 사람이 됩니다. 내 감정을 컨트롤하는 사람이 되고 내 관계를 지혜롭게 풀어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지요. 그래서 침묵은 단순한 회피가 아닙니다. 스스로를 성장시키는 가장 깊은 자기 훈련이자 내일의 내가 오늘보다 단단해지게 만드는 조용한 힘입니다. 우리는 흔히 말을 통해 관계를 풀고 문제를 해결하고 감정을 전한다고 생각합니다. 하지만 칼 융은 이렇게 말합니다.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더 큰 치유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요. 침묵은 회피가 아닙니다. 누군가를 존중하기 위한 선택이고 내 감정을 보호하기 위한 방패이며 무너져가는 관계를 지켜내는 마지막 다리일 때가 있습니다. 더 나아가 침묵은 내 내면을 비추는 거울입니다. 그 속에서 나는 나를 다시 만나고 무의식에 숨어있던 그림자를 인정하며 조금 더 성숙한 사람으로 변해갑니다. 삶은 언제나 쉽지 않습니다. 우리를 화나게 하는 말, 불필요한 논쟁, 끝없는 오해들이 끊임없이 찾아오지요. 그럴 때마다 말로 맞서기보다 한 발 물러서서 침묵 속에 숨을 고르는 순간
바로 그 순간이 내 삶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. 그러니 오늘 당신이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. 모든 말을 다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. 때로는 침묵이 가장 강한 대답이고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며 스스로를 성장시키는 가장 확실한 길일 수 있습니다. 당신은 침묵을 통해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그 단단함이 내일의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.